정말 오랜만에 출시되는 스포츠 투어러 모델입니다. 브랜드를 막론하고 스포츠 투어러라는 장르가 소비층이 넓지 않다 보니 출시되는 제품 자체가 많지 않은 편이죠. 그리고 수요가 적은 만큼 그 가격도 비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사이드박스가 순정으로 딱 어울리는 제품들은 가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스즈키에서 GXX S1000 GT가 출시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마치 한몸과 같아 보이는 사이드박스, 그리고 경쟁 기종 대비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까지 저도 눈독 들이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1000 GT는 스즈키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 엔진 GXX-R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랜드 투어링 모델입니다. 스포티한 성능과 장거리의 편안함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그랜드 투어링의 특성에 딱 맞는 접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스펙을 보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순행식 DOHC 4기통 엔진이 사용됐습니다. 배기량은 999cc고요. 압축비는 12.5:1 고급류 세팅입니다. 최대 출력은 11,000rpm에서 152마력, 구동 방식은 체인이고요. 클러치 레버는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어 구성은 6단입니다. 타이어는 전 후륜 17인치가 사용되었고요. 전륜 서스펜션은 43mm 가야바 도립식이 사용되었고요. 완전 조절식입니다. 후륜은 링크식으로 제작되었고 마찬가지로 완전 조절식이 들어갔습니다. 전륜 브레이크는 310mm 브렘보 듀얼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사용되었고요. 후륜에는 싱글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사용되었습니다. 계기판은 4.3인치 TFT 컬러 디스플레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연료통은 19L, 시트고는 810ml고요. 공차 중량은 226kg입니다. 공인연비는 WMTC 기준으로 16.39km입니다. 22년식 기준 가격은 1,831만원부터입니다. 컬러는 블루, 다크블루,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출시되었으며 컬러 차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앞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사이드박스는 옵션입니다. 사이드박스 옵션 가격은 약 160만원입니다. GXX S1000 GT는 처음 봤을 때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랜드 투어러라는 장르답게 분명히 작지 않은 크기의 모델임에도 외관 디테일에서부터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두카티가 각진 바이크를 만들면 이런 식이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하게 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각지고 굴곡도 많고 색상의 조합과 소재 조합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형태인데 복잡해 보이지 않고 미려하게 느껴진다는 건 결국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플라스틱과 금속을 번갈아 썼는데 이 도색을 정말 잘 올려서 만져보지 않고서는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도 색상 차이가 전혀 없을지는 나중에 봐야 알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모로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칭찬을 해주고 싶은 그런 모델입니다.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정말 바람을 잘 가르고 통과해줍니다. 디자인적으로 아쉬운 점이라면 헤드라이트 부분이 다소 호불호가 심할 수 있다는 점, 앞뒤 방향지시 등의 디자인이 전체적인 아이덴티티 대비 좀 둔하게 보인다는 점, 후미등이 면발광이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 등이 있겠습니다. 이 브랜드 마크와 모델명이 좀 너무 밋밋하게 스티커로만 처리되어 있다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원 육박하는 모델인 만큼 브랜드 로고는 별도의 소재로 모델명은 도색으로라도 처리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바이크에 올라 라이더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야 아래로 깔리는 순정 스크린과 4.3인치의 TFT 컬러 디스플레이, 그리고 넓게 느껴지는 핸들바와 조금은 멀게 느껴지는 사이드미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9L의 기름 탱크가 허벅지 위를 덮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서 앉았을 때 바이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덕분에 니그립도 상당히 편안합니다. 168의 남성을 기준으로 발착지성은 이 정도, 양발 다 완전 까치발이 되는 수준입니다. 한쪽만 디디면 가까스로 한 발이 다 닿거나 그래도 약간 뜨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응이 된다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높이지만 노면에 따라 불안함이 들 수 있는 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체를 수직으로 세웠을 때 팔을 뻗으면 핸들이 손끝에 닿을랑 말랑합니다. 주행을 시작하면 상체가 적당히 숙여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FT 디스플레이는 시인성이 뛰어나고 조도를 감지해서 화면을 반전시켜주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왼쪽 조그 다이얼을 이용해서 조작하는 방식도 직관적이고 금방 손에 붙습니다. 많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RPM 게이지가 메인이 되는 디자인은 스즈키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디자인적으로 다소 세련미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이 아쉬웠는데요. 지금의 시인성과 반응 속도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공되었다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 연동 기능을 지원하는데 한국에서는 토종 맵 어플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바이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나라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통화, 연락처, 맵, 음악, 캘린더의 기능을 휴대폰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살펴봐야겠지만 귀찮으니까 넘어갈 겁니다.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나 빨리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이제 외부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얼추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주행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식 매뉴얼 바이크에는 거의 다 들어있죠. 클러치 어시스트, S1000 GT도 당연히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게 브랜드마다 제품마다 그 세팅이 천차만별입니다. GT에 탑재된 클러치 어시스트의 느낌은 굉장히 빠르고 균일한 느낌이었는데요. 클러치가 엔진과 붙는 시점에 RPM을 순간적으로 높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러치가 엔진과 닿은 후 스로틀을 조작해야 안정적인 출발이 가능합니다. 스로틀을 살짝 감으면서 클러치를 붙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좀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클래식 바이크 타시던 분들은 저랑 비슷한 느낌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방 적응 가능하고요. 적응하고 나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클러치가 케이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충분히 가볍습니다. 알라인티, 펫밥, 스피드마스터 등등 제가 오래도록 탔던 모델들은 모두 유압 클러치였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무거웠어요. 그럼에도 배기량이 있다 보니까 완전 꽉꽉 막힌 시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는 조금 무거운 느낌 느끼실 수도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출발하고 나면 바로 스키에 이 걸걸한 4기통 필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4기통보다는 2기통의 두둥거리는 질감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S1000 GT의 질감은 뭔가 다르다고 느껴졌습니다. 저 RPM에서는 생크림처럼 부드러운가 싶다가도 토크를 좀 올려주는 과정에서는 의외로 터프한 진동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잘지만 그 안에서 뭔가 덩어리가 좀 있는 느낌. 일반 4기통이 펩시라면 S1000 GT는 코카콜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다르고 그 다름에서 분명한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력적이에요. 일단 주행을 시작하고 나면 클러치를 잡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퀵시프트만 활용해도 거의 모든 구간에서 클러치 없이 부드러운 변속이 가능했습니다. 대부분의 구간에서 4000rpm 정도, 3에서 4단을 올릴 때만 한 5500rpm 정도를 유지해주면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변속됩니다. 다운시프트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부드럽습니다. A, B, C 세 단계로 스로틀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정말 바로바로 체감이 될 정도로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A는 좀 공격적인 느낌, B는 적당한 느낌, C는 여유로운 느낌 정도의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C모드만 활용해도 답답함 없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스로틀의 감각 차이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정밀하게 세팅되어 있어서 하나씩 써보면서 나에게 맞는 모드를 찾고 맞춰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TCS 단수와 주행 모드를 적절하게 변경해주면서 몸에 붙이는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TCS는 총 5단계와 완전 오프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섬세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각각 단수에서 코너링과 가감속할 때 느낌이 달라요. 이거 느껴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웠던 건 스포티한 떨림과 투어링의 정숙성을 둘 다 느낄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어느 정도 RPM을 올려주면서 가감속을 할 때는 의외로 투박하고 걸걸한 진동을 올려주는데 5단에서 6단 정도 100km 남짓한 속도로 크루징을 하면 진동이 거의 없이 약간은 전기차를 탄 듯한 느낌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이크의 특성에 딱 맞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RPM이 높아지면 핸들 브레이크와 클러치 레버 쪽에서 진동이 심하게 전달됩니다. RPM 게이지를 안 보고 있어도 손으로 대략적인 회전수가 예측될 정도로 정말 RPM에 따라서 진동이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요. 이게 불편하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엔진열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그렇게 뜨겁진 않은 편이었습니다. 한여름에도 충분히 탈 수 있는 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수랭팬이 작동될 때 열이 오른쪽 스텝 아랫부분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부분만 잘 싸매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대기를 할 때 오른쪽 발을 딛고 대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발목이 좀 뜨거워요. 이 열이 차라리 왼쪽으로 받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욕심은 들었습니다. 제동력에 대한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처음 시승했을 때는 이 브레이크가 엄청 물린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타보면서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브랜드와 세팅이 좀 다르다는 느낌 받았어요. 레버 담력 세팅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제품이 레버를 50% 당겼을 때 바이크가 약 90%, 사실상 완전히 정지할 수 있는 제동력을 제공하도록 세팅이 되었다고 하면 이 S1000 GT는
50% 당겼을 때 50%만 감속하도록 세팅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90%까지 당겨줘야 90%의 제동력을 보여준다는 느낌이었어요. 조금 더 타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덕분에 더 스포티하고 더 세밀한 조작이 가능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롱텀 리뷰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즈키의 4기통의 배기음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2기통만 쭉 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배기음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의외로 슝 하는 요 전기차 같은 엔진음이 배기음과 섞여 들리는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게 저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시죠. 수납 공간은 텐덤 시트 밑에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지갑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얇은 바람막이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사이드 박스는 양쪽에 각각 설치할 수 있고 용량은 각각 36L입니다. 실제로 넣어보니까 웬만한 풀페이스 헬멧 수납 가능하고요. 수드핏의 경우에는 세나를 장착한 상태에서 수납이 됩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이 시스템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네오텍 2를 사용 중인데 어떻게 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사이즈 자체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문제는 재고가 없어서 지금 이 S1000G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이드 박스를 살 수가 없다고 하죠. 그럼 이걸 왜 사냐? 우연치 않게 주행 중에 비를 쫄딱 맞게 됐는데요. 정말 좋았던 게 흙탕물이 많이 안 튑니다. 페어링이 바람을 흘려주다 보니까 신발 앞쪽과 정강이 쪽에 흙탕물이 거의 안 튀더라고요. 이 신발 뒤꿈치 부분과 종아리 아랫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튑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하는 편이 아닌가 싶네요. 놀라운 게 이렇게 비도 맞았는데도 다리가 젖지 않았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허벅지는 다 젖었는데 여기 종아리랑 발 쪽은 많이 안 젖었죠? 아직 제대로 된 장거리 중에 해보지 못해서 이 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전체적으로 한 톤으로 되어 있고 약간의 마찰력을 가진 아주 약한 고무 같은 느낌을 줍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촉감은 좋은 편이고 방수도 될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느낌인데요. 후기를 살펴보면 이 안장이 생각보다 딱딱하고 편하지 않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이 충분한 장거리를 다녀온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4기통 고베리앙 바이크는 빠르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번에 S1000GT를 경험해보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빠른 속도가 전부가 아니라 그 속도와 성능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 이용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인지를 느끼는 과정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S1000GT에 탑재된 다양한 전자장비와 기능들이 주행 중에 느껴지면서 그것을 활용하는 재미까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눈으로 뭔가 보여지는 기능이 아니라 주행을 하면서 바이크가 굉장히 스마트하게 컨트롤해준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사실 이게 기분 탓인지 정말 그런 건지 순간순간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건 좀 더 타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말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장점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을 굳이 끄집어내 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계기판 구성이 디자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거, 좀 더 이 TFT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더 세련된 느낌을 줬다면 어땠을까 싶다는 점 계속해서 느껴지는 부분이었고요. 사이드박스 같은 옵션들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거 정말 아쉽고, 전자식 서스펜션이 아니라 리어 서스펜션을 좀 조이고 풀고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우선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윈드실드 높이 조절이 안 되고 옵션으로 투어링 또는 기본을 선택해서 달아줘야 하는데 이 바이크는 특성상 윈드스크린의 높낮이를 좀 상황에 맞게 조절하면서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바이크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 무조건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오늘 리뷰의 결론을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결론은 샀어요. 열심히 시승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사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이 스피드마스터 다음 모델로 좀 더 장거리를 갈 수 있을 만한 녀석을 찾고 있었던 저에게 S1000GT 시승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좀 더 제 것처럼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단점을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죠. 안녕. 끝!